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깔수록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설계하고 총괄 감독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관련 이슈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왜 당내에다만 총질을 하고 후보들한테다만은 꿀밤을 주고 예. 대여 투쟁, 예.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느냐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송영기라고는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호흡을 맞추면서 맨날 방송 출연 같이 해요.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하고는 왜 선발을 안 맞추느냐 했는데 이준석이가 오늘 드디어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그게 예. 뭐죠? 이준석식 장애투쟁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보통 대표가 장애투쟁을 한다, 야당 대표가 장애투쟁을 한다 그러면 이 집회를 하죠, 보통. 예. 시민들 모으게 하고 또 자기 조직 다 모아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아니면 단식을 하거나. 예. 그런데 도보 투쟁을 하겠다. 오늘 2시입니다. 도보 투쟁 내용은 국회에서 일단 출사표를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마포를 거쳐서 공덕동을 지나서 쭉 청와대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거쳐서 광화문 거쳐서 효자동 쪽으로 해서 이제 청와대를 가겠다. 청와대 앞까지 걸어가면서 사실은 이 부당함 특검을 받으라라고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뭐 평가합니다. 왜 평가를 하냐면 이준석 대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사불란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후보들끼리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만 당이 도대체 지금 아무리 경선 기간이지만 당이 있느냐, 당 지도부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과 관련된 사항 딱 요약해서 심플합니다. 우린 다 내놨다. 곽상도 그래, 곽상도 수사해, 다 좋아. 또 누가 나오든지 다 수사해, 좋아. 하지만 똑같이 수사하자, 이재명도 해서 특검을 받아라. 이거 심플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도부인 이 당 대표가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일 투쟁 대우를 딱 형성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침묵을 깨고 장애투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평가를 할 만한데 지금 오늘 한번 퍼포먼스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특검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투쟁을 벌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기가 좀 그러면은 지금 이 서울에서만 할 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다닌다는 건가요? 일단 출퇴근 피켓 시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전 단계적인 어떤 지금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 투쟁은 시작이고, 그러니까 특검이 마냥 특검을 언제까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 지도부 어저께 전화를 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 맞춤한 2030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장애투쟁을 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깜짝 놀랄, 깜놀 퍼포먼스 이벤트가 좀 많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준석식 장애투쟁이니까요. 이준석이가 이재명의 가면을 확 찢어 놓겠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칫 이준석의 그런 도보 투쟁이 이준석식의 웰빙 투쟁, 국민의힘식의 웰빙 투쟁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비판도 받을 수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과거 드루킹 특검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죠. 단식을 해갖고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라든가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단식을 해서 이 사안을 받아내야 한다. 과연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에 대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특검을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사실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특검이 시간을 끈다? 특검이야말로 빨리 끝내는 거예요. 왜냐면 시한이 있으니까. 검찰은 시한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징계에 끌 수 있지만 특검은 법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30일이면 30일, 뭐 연장이면 연장. 그러니까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합의하기가 힘들다? 특검이 원래 이렇게 그 여야가 합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하는 게 힘든 게 한쪽만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드루킹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양쪽 다 수사하라. 관련자들 야당이 많잖아요. 보니까요. 오늘 박수영 이 대장동 TF 팀장이 이 50억 클럽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인데. 어떤 사람들이 50억 클럽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순일, 곽상도, 김수남, 박영수 이건 다 알잖아요. 두 사람이 더 포함됐어요. 최재경. 최재경? 예. 아, 전에 마지막 민정수석. 마지막 민정수석에 그다음에 홍모 씨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이에요. 홍모 씨는 또 뭐 이거 어디 언론사 뭐 회장도 들어있다는데 언론사 회장 아닌가? 우리가 아는. 글쎄요. 그래서 이 홍모 씨는 제외됐는데,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보니까 완전히 이게 만약에 여당에서 발표를 했다. 또는 뭐 친여 매체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완전히 야 봐라. 박근혜의 사람들로 전부 다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권순일만 제외하고는 박상도, 곽상도와 최재경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민정수석들이잖아요. 김수남, 박영수는 좀 그렇지만 박영수는 저쪽이죠. 김수남은 또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경이 딱 등장한 순간 야 민정수석들 전부 다 돈 줬구나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지난번에 15명 그 자료를 검찰에 압수수색하라고 요구를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15명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도 뭔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다 자료를 구했을 텐데 그것 좀 잘 들여다보고 진상규명을 하시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또 모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얘기했죠. 이 민주당의 다른 파벌이 대장동 관련한 핵심 자료들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게 뭐 이간책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파다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그 후보가 모 신문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지금 특종을 하는 신문사가 사실은 그 신문사다. 뭐 이렇게 연결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자칫하면은 네거티브냐 하니까 언론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슬슬 흘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기하고 가까운 언론사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건 아직 뭐 이렇게 미확인입니다만 정영학이 대표적인 호남 인맥이에요. 광주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은 그 인맥을 다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아라고 제가 말씀드렸네. 그 언론사와 뭐 또 그 후보 모두 다 호남 쪽 인맥들이거든요. 지금 남욱도 샌디에고에 있는데 아마 뭐 그냥 뻔하죠.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이라든가 또 여기서 또 보냈겠죠. 샌디에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거죠. 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연변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쪽에 언론사들이 달라들어서 다니던 교회며 막 전체를 뒤져가지고 남북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또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떠돌이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남욱이가 가족들은 그거 놔두고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밝힌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떠들고 있어요. 남욱이가 들어와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여권하고 짜고 들어와가지고 그 뭐 참
유동규가 다 했어요. 뭐 하고, 이재명하고는 우리는 만나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어쨌든 정량하게 지금 폭로한 그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욱도 지금 돌아와서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가 감옥 가서 형량을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뒷배는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적정한 시점에 가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게 제소의 딜레마 아닙니까? 또 경찰이라든가 검찰과 프리바게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정도 풀어줄 테니까 내 형량을 감경시켜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의리고 체면이고 무슨 A 염치 찾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배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이재명이도 참 불안하죠.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바뀌었어요. 이재명이 홍준표랑 똑같은 게 옛날에 막말하는 사람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그 잡초처럼 싸우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포용적이고 지적이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지금 일관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메시지가 옛날로 돌아갔어요. 마귀라느니 뭐 지옥이라느니 뭐 또 가장 사람들이 웃었던 게 봉고파직, 위리안치. 그게 이 사람이 지금 왕이 신하들을 유배시키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경선 후보로서 부적절한 말들인데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즉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냐.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독심을 먹고 내가 이 장외투쟁이 단순히 무슨 내 체면 차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또 하나는 또 이지사, 이 사람은 이제 지사직을 곧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제 그만두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18일, 20일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엉터리로 또 지금처럼 억지 부리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내년 1월까지는 예, 1월 초까지는 뭐 마지막까지 하겠다. 90일 전이니까요. 가능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이유를 대서 멋진 이유를 대서 아마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할 겁니다. 지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사직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고수를 하느냐. 만약에 지사직을 그만둬 버리면은 경기도라든가 성남시 뭐 이런 데 자기가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사직을 꽉 쥐고 있었는데 우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은 또 위치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8일 날 최종적으로 서울하고 아마 10일인가 정식 선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무렵에 지사직도 이렇게 내려놓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10일에서 국감 그 사이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 쥐고 장악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내려놓고 거리를 두느냐인데 지금 배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무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이제 수사 들어가면은 자칫하면은 잔챙이들 공무원들만 잡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 꼬리 자른다고 해갖고 그들로 몸통 것처럼 해서 몇 사람 또 다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야 이 사람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나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자기들이 무슨 출세합니까?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정말 오랜만에 이런 장외투쟁에 나서고 특검 관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대표 힘이 얼만큼 바람을 몰고 올지는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